운동문화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오롯한 전통의 멋스러움을 간직한 공간으로 또 그곳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의 참 모습을 끊임없이 연구해온 운동문화원의 10년. 이번 가을 운동문화원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문화원 이공현 원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10년을 맞은 운동문화원. 제가 가서 운동문화원을 볼 때마다 이런 공간이 있을까 하고 감탄을 매번 하게 되는 공간인데요. 일단 10년을 맞는 감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소감이 드시는지요? 감사합니다. 벌써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도타원 전은덕 대호범님과 종타원 이선종 교무님을 비롯해서 음으로 양으로 운동문화원을 태동시켜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선 종타원님 소식을 좀 여쭤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타원 이선종 종사님은 퇴임과 함께 익산의 수도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 어른들이 한결같이 많은 인사들이 종타원 이선종 교무님의 빈자리를 굉장히 허전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선종 교무님께서 퇴임을 하시고 익산 수도원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평소에 참 맑은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지도해 주셨는데 그 수도인으로서 퇴임하시는 모습 또한 그러한 스승의 모습으로 또 원로의 모습으로서의 큰 경종을 올려주시고 내려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은혜롭게 저희가 그 종타원 종사님을 모시고 유럽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쾰른 교당이 봉불한 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많은 그 지도자들과 또 현지인들, 또 교도들을 모시고 10주년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초청 설법 법사님으로 가시게 되어서 저희들이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종사님은 항상 이 법을 몰고 다니신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원불교 교법을 보편성 있게 또 그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게 풀어서 설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재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종타원 이선종 종사님 가지고 계신 능력은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1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그렇게 의견을 나누시고 그리고 생활하신 것이 결국 그렇게 다투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동문화원은 항상 보기 좋기 때문에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사진과 함께 운동문화원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소태산 아카데미 개강식의 모습이고 올해 소태산 아카데미죠. 네. 그리고 올해 소태산 아카데미의 정정국방 수료식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뒷모습을 뵈면 유명하신 분 같은데 아마 도올 선생님 아실까 생각되네요. 이전에 소태산 아카데미가 했던 모습들을 많이 10년간의 노하우가 쌓인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소개하고 싶은 사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사진을 골라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앞모습도 있는데 뒷모습으로 대신하고요. 이 장면은 원불교 개교 100주년 때 종법사님 초청 세계 VIP 접견을 했던 이제 운동문화원 법대각전의 모습입니다. 보통 운동문화원에 종법사님이 오시면은 손님을 맡을 수 있는 공간도 운동문화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고, 일본 입정교성회 니아노 회장님 이제 네 분이시고요. 원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 감탄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국제회의도 계속 운동문화원에서 한옥이고 한옥에다 법당이라는 선입견을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국제적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연장도 되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세미나실도 되어질 수 있고 이제 요가나 좌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법회를 볼 수 있는 장소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측면에 따라서 굉장히 바쁜 공간이 제일 할 일이 많은 공간이 저희 대각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국제회의를 하고 간 외국인들은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제민주주의 포럼도 앞마당에서 개최하셨고요.
북촌의 문화 모임은 아마 카페 마고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죠? 마고에서 개최. 네, 운동문화원 공간이 있는 곳이 바로 북촌입니다. 그래서 동네 잔치에는 저희들이 항상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교화를 함께 하시는 네. 모습이었고, 다음은 외국인들의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운동문화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이 되면 외국인들과 함께 선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옥에서의 그 한옥이 줄 수 있는 힐링에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원불교 성가는 메디테이션 네. 뮤직이 음악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원불교 성가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음악이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공간을 활용한 선 프로그램, 요가 프로그램 등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요 원로 네. 교무님들의 모습이 비시네요. 이 사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법타원 종사님도 계시고 향타원 종사님도 계시고 지금은 뵐 수 없는 네, 어른들이시죠. 네, 네. 네, 이러한 어른들이 은덕을 참 많이 사랑하셨고 다녀가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가는 장소마다 어른들이 함께했던 자취가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추억이 한 장소에 이렇게 네. 오롯하게 뭉쳐있는 그 모습이 또 운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연 장면 같은데요. 네. 이제 법당이 국제적 세미나실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최고의 공연장으로도 또 다음은 가을 음악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가을에 이런 공간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네. 지난해 네. 9주년의 가을 음악회 울림이라는 이 가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입으로 못 내는 소리가 없었던 힙합을 하는 그런 가수였던 걸 생각됩니다. 네. 이것은 작은 결혼식의 모습 같네요. 네, 교모님, 지금 호주에 계시는 교모님과 정토님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작은 결혼식이고요. 원불교 예법에 준해서 원불교식 기도하고 혼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해봤습니다. 네, 이 공간에서 혼례를 할 수 있다. 네. 네, 우리 사회 법조계 어른들의 모임이 이제 공감이라는 그 모임인데요. 이제 저희가 그 한국 사회의 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도 그렇죠. 또 여성 환경연대나 또 아시아 여성들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두런두런 모임이나 아주 많은 모임들이 은덕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이죠? 이렇게 변할 수도 있을 거군요. 저희 네. 법당이 또 이렇게 네. 멋진 전시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각전은 정말 강의실도 됐다가 전시공간도 됐다가 음악회장도 됐다가 국제포럼도 될 수 있는 공간 되고요. 네,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외국 분들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법당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론상에 대한 대화가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당이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고른 이 사진인데요. 네, 운동문화원의 마당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이런 장식으로도 마치 현대미술이 살아 숨지는 그런 공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사진은 이제 플로리스트였던 분이 기획해서 하신 작품인데요. 운동문화원이 꽃과 함께 이런 모습도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내부와 외부가 함께 전시 공간이 될 수 전 공간이 네. 전시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사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운동문화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저는 그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냐면 우리 원불교 교우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자 그리고 생활하면서 불법을 수행하는 공간이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자 또 시민사회가 함께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공간이자 정말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서도 그것이 너무 조화롭게 굴러가는 것이 운동문화원이 아닐까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10주년에 맞는 운동문화원의 내적 외적 모습을 원장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운동문화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불교 수도도량이라는 그런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에 맞게
우리 시대의 그런 모든 사회 현안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운동문화원에서 연대하면서 창의적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운동문화원 하면 역시 이제 소태산 아카데미가 가장 크게 생각될 수 있죠. 그래서 소태산 아카데미 하면 역시 교법이 중심이 돼서 이 교법이 어떻게 시대화하고 생활화하고 우리들에게 그 대중에게 다가갈 것인가가 저희 안에서 가장 큰 물음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러한 교법에 대한 다가섬이 어떻게 우리 시민사회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의 핵심을 두드릴 수 있을까라는 건데 운동문화원에서 했던 일들을 저희가 정리하다 보면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환경, 또 통일, 평화, 여성, 인권 이러한 부분에 연대와 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와 평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자생한 원불교가 다른 면으로 보면 원불교가 어떻게 한국의 사상과 문화를 어떠한 모습으로 담아내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한국에서 태동한 우리의 민족 종교가 또 세계화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지를 그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운동문화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방금 숨차게 말씀해 주셨는데 10년의 세월은 그만큼 숨차게 달려오신 것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방금 옆에 있는 그 창덕궁은 네. 그 전통의 공간이긴 합니다만 거리감이 상당히 멀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사실은 만져보기도 좀 거려지기도 하고 물론 저희가 항상 다녀가는 곳이긴 합니다만 운동문화원은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운동문화원에 와서 사실 서울시에서 개방한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과 왜 운동문화원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운동문화원은 원불교 성직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수도도량이죠. 수도도량을 관리하는 그 자체가 저희는 노동이 아닌 사상선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들이 그 수도인의 마음과 정성이 묻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오히려 많이 격려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아주 특징이 유럽에서 많은 박물관 관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내왕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오셔서 운동문화원에 하시는 말씀이 궁궐이나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느낌이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차이나는 문화에 대해서. 그런데 운동문화원은 와서 앉아서 직접 차를 마시고 입체적인 공간, 살아있는 박물관, 살아있는 전시관처럼 그 공간을 다니면서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본인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평가할 만하다. 그래서 더 정감이 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에 많은 지원과 네.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을 합심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문화사회부에서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행정부와 문화기관이 협업해서 그 원데이,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의 행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유지를 담당해 주시는 교도님들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사실 말 못할 고충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원불교 역사의 100년은 그 초창기의 역사였고 또 앞으로 시작될 100년의 역사는 저희가 볼 때 이러한 원불교 초창의 역사를 어떻게 존재감 있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를 문화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저희들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제는 함께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소프트웨어 쪽에 후원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인 문화부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운동문화원은 가을이 되면 고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시와 또 초청 음악회 그리고 이렇게 아카데미며 이런 고정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올해에는 행정부와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제 궁금한 것들 조금 더 깊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태산 아카데미가 운동문화원의 대표 브랜드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전공부방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기도 하고 가을에는 문화, 인문학 특강을 준비하고 계시기도 한데 올해 소태산 아카데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불교 문화는 그 원불교인의 생활 양식 전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기저에는 원불교인의 세계관을 명확히 담아내려는 노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태산 아카데미는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그 원불교인의 중심에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친견하시면서 저희에게 가장 큰 보물로 주고 가신 원불교인의 원경이죠. 그쵸. 정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전 공부의 통달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이러한 변화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더라도 그 변화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큰 눈을 가질 수 있는 건 정전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통찰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문화의 핵심은 역시 이러한 원불교인의 정신이 살아나는 데에서, 정체성이 살아나는 데에서 발현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는 저희가 은덕문화원에서 전반기에도 후반기에도, 지금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부터 네. 시작을 해서 11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은덕문화원에 시작이 되는데요. 명산 허광영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총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정전 강론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와 함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프로그램 참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의 삶을 종교 문화로 숨쉬다. 네. 호흡이라는 거. 네. 숨쉬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네.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 전시를 먼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시하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야만 관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 은덕문화원은 다실과 카페 그리고 저희 공간을 전시실로 개방하는 기획하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 전시는요, 그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모든 분께 오픈하고 있습니다. 제가 뵀던 지난해 전시는 네. 마고 카페에서는 민화 전시가 네. 어느 벽면이건 민화가 걸려 있는데 네. 제가 좀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 민화가 마고 카페에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것인 거거든요. 전시라는 것은 항상 그 전시물이 돋보여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긴 하지만 네. 그것이 주변 공간과 어우러진다라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은데 마치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듯한 모습으로 전시되는 것들을 보게 됐고요. 물론 다른 전시물도 거의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민화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민화의 특색이 있습니다. 민화는 민중의 가장 그 열악했던 민중들, 백성들의 생활 문화에서 나와진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구도나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고급화되어지고 인식되어지지 않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그러한 서민들의 결혼식이나 아니면 서민들이 사용해야 될 때 함께 있었던 법과 같은 것이 민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민화는 시가가 2억이 가고 아주 고가로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민화가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취지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부담감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카페라는 공간에서 민중이 함께 했던 민중예술의 멋스러움을 보고 공유하고 또 우리들이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을 다시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전시는 저는 성공한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전시라는 것이 단순한 공간의 배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신이 그것과 맥락을 그렇죠. 같이 하는 네. 또 맞닿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정신문화 운동이 함께 가는 거죠. 네, 올해 전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 그 컬렉션 전시입니다. 그래서 손봉숙 선생님의 그 세계 차 주전자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손봉숙 선생님은 그 정치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도 역임하셨고 또 17대 국회의원도 네. 역임하셨고 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동티모르에서 네. 또 유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이제 이 차 주전자를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작품들을 하나하나 모았던 것이 그 지역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작품과 어느 곳에서 이 작품을 만났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전시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당 박철원 선생님 네. 백자를 네네. 그 전시 공간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생활 공간에 놓여 있는 네. 백자가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네. 발견한 것도 있는데 올해도 이어지나 보죠? 네, 지난해 다실에 이당 박철원 선생님의 다기와 또 그릇들을 저희가 전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당 선생님의 작품은요, 동양예술이 갖고 있는, 동양예술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아름다움을 다 갖추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단순하면서도 투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고요. 또 소박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기품이 있습니다. 전시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셰프들이 그릇을 굉장히 많이 네네. 만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멋이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닭이 세트 자체 그 존재감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설법의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당 선생님의 작품은 매해 욕심을 내서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시는 꼭 가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박물관에 놓여 있는 백자는 사실 그 생명력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살아 숨쉬는 생활 공간에서의 백자의 모습이 정말 이마를 탁 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움이 정말 배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백자 같은 경우에도 이 문을 열고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백자가 있을 때에는 그 현관에 들어오는 많은 그 사기 악기를 다 제거해주는 네. 역할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그 닭이 세트나 아니면 백자나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가면서 다가서면 모두가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 밖에도 이명애 작가님이 공간의 재해석이라는 네. 회화 전시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 네네. 들었습니다. 카페 마고에서는 이명애 선생님의 이제 공간의 재해석이라는 지금 말씀하신 회화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선생님은 그 김상호 교무님의 정토이십니다. 그래서 네. 매번 저희가 이런 행사를 진행해도 꼭 원불교 예술인의 작품을 함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오셔서 정토에 대한 용어도 새로 알고 가게 되시고요. 이분들이 어떠한 그 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한 내조를 하시면서 이런 삶을 사는가 또한 자연스럽게 작품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운동문화원을 가을에 항상 생각하게 되면 운동문화원의 저녁 공간에서 색색 형형의 그 조명들이 그 운동문화원의 공간을 정말 아름답게 보석처럼 밝히면서 이루어지는 음악의 선율이 기억이 납니다. 가을 음악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올해 가을 음악회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운동문화원의 가을은 창덕궁과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보름달과 또 한옥이 주는 여유로움과 그리고 그 마당에서 함께 즐기는 공연은 은덕에서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을이 되면 여러분과 그 공간을 함께 나누고자 초청 가을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되도록이면 10월 3일을 지정해서 그 특별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0월 3일은 은덕문화원이 개원한 운동문화원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의미를 더 살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3일이 네. 추석 명절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날짜를 앞당겨서요. 9월 29일 그 6시 30분부터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아름다운 클래식 네. 혹은 국악 그리고 나서도 힙합 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운동문화원의 모든 면모는 어울리지 않을 것들이 어우러지는 모습 같습니다. 가을 음악회 정말 기대가 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악회에는 주로 어떤 공연들이 함께 하게 될까요? 올해는 1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문화원이 개원을 할 때 장사익 선생님께서 오셔서 개원 축하 음악 공연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이 될 때 다시 한번 장사익 네, 선생님을 네. 모시는 기획이 지금 진행이 되어서요. 이제 이번 9월 29일 날은 장사익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이 음악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도전해 보는 것이 플라멩고 아티스트 이제 사라김 선생님을 모시고 플라멩고를 이제 춤출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플라멩고는 스페인의 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스페인의 가장 전통적인 클래식한 플라멩고가
한국의 한옥이라는 가장 클래식한 공간에서 어떻게 공감되어지고 공유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저도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기대되는 굉장히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음악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팬텀싱어 등 네. 이제 남성 중창들의 노래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이풀 비르투오조라는 앙상블 남자 교수님 네 분으로 꾸며진 앙상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출연할 출연자가 원불교 김도승 교무님의 자녀들로 판소리를 하고 있는 김원기와 김혜진 이 두 남매를 초대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의 무대에 이 친구들을 많이 소개하고 또 이들이 원불교의 그런 문화 인재풀로 성장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행사 프로그램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운동문화원의 10년을 정말 숨가쁘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이야기가 끝도 없고 밤을 새야 하는 이야기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운동문화원의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전반기 10년의 운동문화원은 제가 생각할 때 소태산 대종사께서 초창기 원불교의 근간을 세우셨던 것과 같고 또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이 종타원 이선종 종사님이셨고 제가 바라볼 때 저희들이 해야 될 앞으로의 10년은 어떤 10년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이 사실 많이 고민스럽고 그 무게가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은 정산 종사께서 대종사님의 뒤를 이어서 교단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동안 종타원님께서 그 기초를 닦아주신 프로그램에 내실을 더 기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안착시키고 또 경제적인 자립력도 더 세워서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또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원불교가 필요한 곳에 원불교가 소리 없이 다가서야 될 많은 곳에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원불교 문화의 모습이 조용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해야 될 일이 점점 줄어드는, 역할이 줄어드는 공간은 그만큼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운동문화원이 해야 될 역할이 지난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하시는 하나하나, 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씩만 이루어 나가셔도 또 다른 10년의 큰 발자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교도님들께 끝으로 전하시고 싶은 말씀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문화원은 특정 교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전 교도님들이 운동문화원의 교도님이시라 저는 생각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소태산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원불교 운동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화 공연 프로그램에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이 원불교 문화 성장의 큰 디딤돌이 되고 격려가 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1,000원, 5,000원, 이 작은 정성들이 모이면 원불교 문화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배려, 또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리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만 오늘 끝으로 생각이 납니다. 왠지 정타원님, 이선종 전사님과 닮아가시는 원장님의 모습도 뵙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운동문화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수련을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우리의 법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운동문화원의 올해 가을 정말 즐겁게 구경하러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내년에도 정말 함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